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토익 강사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어 발음을 좀 있어 보이게끔 하는 몇 가지 꿀팁 제가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할 이 몇 가지만 여러분들 지켜서 영어 발음 해주시면 정말 있어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인데요. 우리 알파벳 중에 L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위치는 영어 단어 끝자리 바로 앞자리입니다. 우리 보통 예를 들면 어떤 단어들이 있겠습니까? help라든지 milk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이런 단어 있죠. 끝자리 바로 앞에 있는 L, 이걸 발음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얘기해주는 여러분 방법대로 하시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영어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단어 끝에 있는 L은 전문용어로 다크 L이라고 합니다. 어둡게 나는 음색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여러분 L은 우리가 보통 근데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보통 리을 대우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help라는 단어 보십시오. 여러분 help에서 H는 히읗이죠. 그 다음에 E라는 단어는요 에라는 뜻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L은요 리을 발음을 했었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P는 피읍 발음을 해서 없는 모음 붙여서 help라고 발음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L은요 리을이 아니라 우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 그러면 이 help 같은 경우에 다시 발음을 설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H가 히읗이고 E가 에 발음이 나고, 그 다음에 L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라고 하십시오. 우. 그러면은 해, 우, 푸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빨리 발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 우, 푸라고 해서 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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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막 그 왜 조스 영화 보신 적이 있죠.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바다에 빠진 어떤 여자분이 help me, help me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help라고 하지 마시고요. help, help, help 이렇게 발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우유라는 단어 영어로 아십니까? 여러분 milk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포지션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끝에 L이 들어가 있는 형국입니다. 끝 바로 앞자리에. 그렇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읽습니까? 일단 M은 미음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I는요 E 발음이 나고, 그 다음에 원래 L을 우리가 리을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크라고 발음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미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미, 우 하셔야 되죠. 미, 우, 크 하셔야 되는 거죠. 미, 우, 크.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같이 붙여서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크가 아니라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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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k.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국 땅을 한 번도 밟지 않아도 왠지 미국스럽게 발음하는 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이런 단어는 근데 원래 많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잘 쓰는 단어 중에 필름 아시나요? 필름. 철자가 어떻게 되나요? F, I, L, M이지 않습니까? 그 포지션도 보시면 끝 단어 바로 앞쪽에 L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읽겠습니까, 여러분? 필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P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이 L을 리을 취급하지 않고 우 하는 거죠. 우. 그리고 끝에 있는 M은 미음이니까 film 하는 거죠. film. 그러니까 필름이 아니라 피우음인 거죠. 피우음. fil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단어 끝자리 바로 앞에 L이 들어가는 단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또 많이 본 단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걷다가 영어로 뭔가요? 걷다. 그렇죠, 워크죠. 근데 그 워크도요 발음을 제대로 하시려면 끝에 있는 L을 리을 발음이 아니라 우 발음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 큰 거죠. walk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 왜 우리 영어 스피킹 시험 같은 거 보시면 특히나 우리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굉장히 한국스럽게 발음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따라서 해서 단어들을 좀 고급지게 있어 보이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발음은요 NT와 ND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 같이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NT하고 ND는 발음이 나는 구조가 같기 때문에 NT 할 때 이 T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ND 할 때 이 D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wanted라고 하는 단어 있다, 그쵸? 우린 이거 원래 어떻게 발음했습니까?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wanted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I wanted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있을 때 n하고 t 있을 때 t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t를 탈락시키면 발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wanted 하셔야 되죠. wanted. I wanted가 아니라 I wanted 이런 식으로 발음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단어 안에 NT나 ND가 들어가 있는 얘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쓰는 단어들입니다. 샌드위치라는 거 아시죠? 샌드위치. 그럼 여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샌드 할 때 ND가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D는 탈락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읽겠습니까? 샌드위치가 아니라 샌위치인 거죠. 샌위치. 드가 발음이 안 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살짝만 발음을 달리 해줘도 굉장히 영어가 있어 보이고 고급지어지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술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피킹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뇌구조상 학습적 지식과 그리고 습관적 지식, 이 두 분류로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항상 습득해 나간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운전하기를 여러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다 운전해 보셨나요, 다들? 자, 깜빡이라는 용어 아시죠? 여러분, 깜빡이를 내리면 어떤 쪽 깜빡이가 깜빡이나요? 그렇죠, 여러분 다 운전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깜빡이가 깜빡입니다. 또한 깜빡이를 올리면 어느 쪽 깜빡이가 깜빡이나요? 그렇죠, 오른쪽 깜빡이가 깜빡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어 아시죠? 기어를 피해 놓으면 차가 가나요? 아니요, 차는 안 갑니다. 주차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기어를 뒤에 놓으면요, 차가 앞으로 갑니다. 드라이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은 우리가 학습적 지식이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이 학습적 지식만 알면 운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운전한다는 것은 습관적 지식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빗대서 여러분 우리 영어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학습적 지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습관적 지식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습관적 지식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많이 읽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습득하는 지식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리스닝이 안 돼요. 전 스피킹이 안 돼요. 전 영어를 못 읽겠어요. 등등 기타 등등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학습적 지식으로 가지 말고요. 일단 이걸 배운 상태로 습관적 지식 쪽으로 자꾸 바꿔주셔야 이 영어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어 발음을 굉장히 있어 보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요. 습관적 지식으로 자꾸 바꾸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평생 친해지지 못할 것 같았던 영어가 어느샌가 나의 옆에 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